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2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24회. 네, 또 새해가 벌써 이제 지난지도 좀 며칠 된 것 같은데, 자 124회를 맞이해서 오늘 또 멋지게 또 새로운 주제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새해가 되면은 이 활력이 좀 막 넘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해 때 잠깐 저기를 간 적이 있어요. 저기 그 종로 쪽에 갔거든요. 야, 근데 깜짝 놀란 게 새벽 진짜 12시 보신각 종 치는 거 보러 가는 건데 1시까지 저쪽에 그 광화문하고 종로 일가 사이에서 박원순 막 그 비방하는 집회를 그 스피커를 진짜? 엄청 세게 틀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민폐가 이런 민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그러니까 이 새벽에 1시에 그렇게 세게 방송할 수가 있는 건가 집회를. 그래서 놀래니까 거기 그 보신감 소리들로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방송을 하는 거죠. 들으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라고 한 건데 충격적이어서 바로 소개하기 전에 리액션부터 방송 나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뭐 거꾸로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우리 마차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또 집회 얘기가 나오니까 또 그러니까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새벽 1시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본행사도 끝났어. 금방 끝났어요. 5시간 치고 한 12시 반인가 끝났는데 나 가는 길에 걸어갔거든요. 집까지. 가는 길에 계속 작년에 기억해보니까 놀랬어요. 작년에는 보신각 종 칠 때 네. 옆에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올해는 안 들렸었거든요. 그 소리가. 근데 가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집에 갈 때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명이나 모였나 본 거야. 왜냐면 소리가 너무 크니까.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별로 근데 없는데 스피커만 크게 커요. 그걸 왜 경찰이 데시벨 체크를 안 하는지. 그러니까 나는 왜 집회 안 막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종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보문고에서 그 사이에서 했는데도 소리가 한참 동안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하고 대화가 거의 안 될 정도예요. 진짜요? 예. 크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친구는 또 군대 가서 청각이 안 좋아져가지고 안 그래도 귀도 안 좋은 애한테 진짜 크게 얘기하냐고 힘들었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집회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거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사람 어디 모이는데 하나 잘 알아놓고서는 옆에서 크게 틀어놓고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근데 밤 새벽 1시에 한 거랑 새해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저런 걸 듣는다는 게 좀 기분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자기 순서만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마치 그 경주마가 아주 총소리 안 나가지고 안 달리는 것처럼 막 입이 근질근질 하실 텐데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사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기분 좀 좋아지신 거, 한 살 더 먹으니까 기분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 설마 그럴까요? 아니 그 나이가 넘어가신 분들은 슬슬 자기 나이대들로 계속 유입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어제까지 49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50대고 흐뭇한 거죠. 나랑 이제 앞자리가 똑같은 애들이 많아지잖아. 진짜 또 나이 얘기하니까 가슴이 갑자기 좀 먹먹합니다. 기분 별로 안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30대 때는 40대가 빨리 되고 싶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렇게 이제 뭐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50대 되면 쏜살같이 간다 정말. 그래요? 더 쏜살같이 간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어쨌든 저런 걱정을 담아서 오늘 또 이야기를 많이 풀어주실 것 같고요. 자, 우리 또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야, 또 뭐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는 느낌으로 이발을 하셨네. 그렇죠. 펌을 했죠. 네.
그러니까 뭔가 파마도 하신 거예요? 예. 파마한 거지. 옆에 민 거만 봐가지고 원래 약간 살짝 반곱슬 아니었나요? 아니요, 원래 생머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내가 반곱슬인데. 그래. 머리 피시는 아따, 거죠. 피시는 거고. 없는 그전에도 사람은 계속 말고. 파마를 하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같이 찰랑머리예요? 예. 와, 야,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유지비 많이 드는 머리네. 이거 파마 한번 할 때마다 이게 좀 더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염색은 안 하신 거죠? 예, 염색 안 했어요. 살짝 그 갈색빛이 있어. 그러니까. 예. 오. 그 어렸을 때부터 오해 많이 받았어요. 아, 발랑 그쪽은- 까져가지고 막 염색하고 염색한다고.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볍게 한번 근황 얘기도 해봤는데, 오늘 이번 주 주제는, 요걸로 정했습니다. 124회 주제가 이제, 요즘에 또 핫하잖아요. 그 방송 중에 하나가, 놀면 뭐하니가, 유산슬이, 우리 앵콜킴 라이벌 가수 유산슬이 활동하면서, 자, 놀면 뭐하니 공부. 네, 요걸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노는 것 대신에 공부. 그러니까 놀면 뭐라도 하자 이거잖아. 그 프로의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야, 뭐 하냐, 뭐라도 하자. 하면서 이제 유재석 그 MC한테 이제 앨범도 한번 내봐라. 그러니까 앨범도 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니까 그거네. 그게 무한도전이 여러 명이 했다면 몇 명을 가지고 하는 무한도전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놀면 뭐하니랑 무한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 유재석 MC를 가지고 계속 새로운 뭔가를 도전할 것 같아. 야, 그런데 계속 그렇게 요거가 하면 분석이 됐네. 지금 얘기하다가 알았네. 네. 계속 그렇게 하면 정말 한 사람이 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그것도 있죠. 예, 그러면 시장이 좀 무너지는 그 사람이 정말 이제는 트로트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또 누가 진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게 좋은 효과는 뭐냐면 유재석이 뜨면서 좀 참 힘들어하던 가수들하고 같이 올라가주면 좋은데 자기 혼자만 빵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문화를 자체를 끌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만 뜨는 게 아니라 그 전체, 그러니까 인디 가수 중에 유명한 애가 딱 나오면 예전에 뭐 크라잉넛이라든가 이런 팀들 나올 때는 그 인디 쪽 전체가 다 이제 조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연아가 뜨고 나서 피규어가 또 전체적으로 또 올라온 것처럼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재석 선배도 뜨면서 뭔가 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유재석이 또 그 노래를 받고 싶은 연예인들 앵콜킴의 작 같은 사랑이라던가 뭐 많잖아요. 그런 가수들 많아요. 후배들 가수 뭐 많습니다. 일집 가수들 그런 사람 불러놓고서는 이 중에서 그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 느낌으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굳이 유명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유명인.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좀 이런 좀 시장 분위기를 같이 올릴 수 있는 효과를 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 오늘 주제는 놀면 뭐하니 공부인데요. 자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뽑아보시죠. 야 이거 보니까 이제 새해 진짜 그거 같아요. 그 점집에서 점 보는 느낌 나네. 뭐 뽑으라고 깃발 뽑으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그죠? 옛날에 많이 뽑았지. 깃발 뽑아봐. 근데 뭔지 알려주고 뽑으라 그랬는데 뽑고 나서 얘기를 해줘. 빨간색이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오늘 순서가 마차님이 딱 정해준 것처럼 됐네요. 제가 1번입니다. 제가 2번. 저는 번호가 없는 거 보니까 3번이라고 살짝 적혀 있구나. 제가 4번입니다. 거의 뭐 예언하신 거네요. 신내림 받으셨네. 새해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네. 정확하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김미리 편입니다. 놀면 뭐하니 공부인데요. 진짜 제가 이제 새해가 돼서 좀 이제 다시 영어 공부가 좀 불이 붙었습니다.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리얼리? 리얼리입니다. 진짜 리얼리고. 주기적으로 붙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이제 불이 붙었다가 식어요. 급냉이 돼. 냉동 인간처럼 그 상태로 딱 얼어져 있어. 그러다가 다시 또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바로 렌즈에 돌려서 해동을 시켜서 다시 또 공부를 해요. 제가 이렇게 영어를 좀 가르쳤었을 때 물어봐요. 영어를 얼마큼 공부했냐. 누구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다. 뭐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데 첫 시간에 그런 걸 물어봐요. 외국을 처음 갔다. 서울역을 가야 돼. 버스를 잡아야 되는데 아저씨 이 버스 서울역 가요? 영어로. 저 독해 시키는 거예요 지금? Hey man,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네. 이 버스 서울역 갑니다.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쓰이는 거고. Does this bus go to the 서울역? 네. 야 대단하다. 이거 아니에요? 맞췄어요. 맞어요? 딩동댕. 뭐 이거 나오죠 이제. 야 does it을 입에서 툭 못 나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죠. does it go 이게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보통은 생략하고 그냥 막 그렇죠. 원래는 이제 좀 급할 때는 그냥 핵심 단어만 얘기하죠. This bus go to 서울역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아니 서울 때는. 스테이션 하고 서울 스테이션. 그래서 진짜 이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공부 방식을 좀 바꿨잖아요. 바꿔가지고. 우리는 모르지. 모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뭘 할 때 뭔가 이제 딱 막힐 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도 진짜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운 거랑 듣는 거랑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제가 이제 첫 토익 점수가 한 번 딱 봤거든요. 회사 다닐 때 딱 한 번 봤는데 그때가 470점인가 봤어요. 맞았어요. 처음 봤는데. 근데 듣기를 거의 다 틀렸어요. 근데 문법하고 독해만 맞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가 왜냐면 안 들리는데 단어 한두 개 듣고 찍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 느낌으로 거의 감으로 찍는단 말이야, 듣기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는 영어라는 게 그냥 언어가 아니라 그냥 마치 수학처럼 그렇게 공부를 한 것 같은 거. 뭐 외우고 뭐 이거 하니까 이거 들어와야 되고 전치사 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걸 외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독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읽다 보니까 저 뒤에서부터 오든가 뭐 이게 선생님마다 다 방법이 다르잖아요. 갖고 that 이유부터 해석을 해라 이런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언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방법을 이제 많이 깨달았죠. 제가 절정적으로 깨달은 거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깨달은 거죠. 뭐? 왜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딱 보면 그 외국인 노동자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갖고 자기 나라로 간 거야.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이제 걔를 취재하러 간 거예요. 그 걔를 직접 취재를 안 한 그 주변 사람도 이제 외국에 살던 걔를 잘 아는 애를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한국말로 하는 거야. 2년 살았대. 근데 거기에 대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가요. 목적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는. 근데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올 때는 오로지 돈이란 말이에요. 돈을 벌러 왔는데 언어가 그냥 옵션으로 딸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아마 그 사람들이 막 진짜 고학력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 제조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몸 건강하신 분들이 오는 거지 뭐 머리 좋으신 분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막 하다가 그냥 2년 지났는데 한국 갔는데 그분하고 인터뷰를 한국말로 하는 거야. 근데 한국말도 난 되게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배우기 쉬운 언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금방 캐치를 하고 2년 만에 잘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듣기 위주로 해야겠구나 공부를 하는 거는. 근데 약간 오해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TO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TO를 선발하기 위한 자격 시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시험은 아닌데 일정한 한국어 능력이 증명된 사람만 거기에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비자법에 그러니까 나와요. 각 나라에서 어느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한국어 능력을 이렇게 배우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나 얼마 전에 저기 식당 아는 형 저기 오픈해서 갔거든요. 네. 근데 베트남 분이 서빙하시는데 그분이 잘 못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 정확하게 비자를 받고 취업 비자를 받고 고용 허가제, 노동 허가제 이런 걸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직업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네네. 그러지 않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토익 만점 받고 미국 가면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거기도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똑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학문으로 공부한 그러니까 거구나.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어 학원들이 각 나라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익을 가르치듯이 거기에서 이제 한글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이 있어요. 네. 그 토익이나 토플 같이. 그리고 우리도 외국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간호사로 간다. 그럼 반드시 IELTS나
토플이 몇 점이 돼야지 그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나 막 와서 하는 게 아니군요. 아니요. 네. 예. 그러니까 태국이나 베트남, 그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서는 굉장한 고학력자들이 주로 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제대로 방글라데시 정식으로 시험 봐서 아니, 오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이 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네. 플러스 유격 훈련도 받아요. 왜요? 그걸 왜 받아? 진짜 우리나라 한국에 오는데. 가면 니들 같은 정신 상태로는 육체 능력을 못 한다고. 받아야 된다. 우리 어렸을 돈 받아내려면 사장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한국 우리 사장이 예전에- 잘 안 준다 돈을. 우리 예전에 저기 그 사장님 나빠요. 그 영화 배우 누구 나오는 뭐지? 거기서 막 이 사람이 막 그 젊었을 때 막 어디도 가고 전쟁도 나고 어디도 가고 이러면서 늙는 그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국제시장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뭐 쌀가마니 들어올리기 이런 거 하듯이 예전에 그 르뽀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베트남이나 아니 캄보디아에서 뭐 거의 일주일 동안 유격 훈련 있잖아요. 막 안에 또랑에 들어가서 막 뭐 좌우로 굴러 뭐 우로 굴러 목봉 체조하고 그러고 나서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게 몰랐네. 요거는 저는 그냥 전혀 그런 거 없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 비자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근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안 주기로 네.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어요. 일본 같이, 스위스 같이. 그래서 약간 결혼 같은 걸 그렇죠. 자꾸 예. 하려고 막 위장 결혼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주는 그쵸, 수밖에. 예. 그거 빼놓고 나머지 그래서 아시다시피 옛날 신의 손이라는 그 골키퍼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정도 급이 돼야 돼. 거의 국가대표급이 돼서 거기서 이제 그 시민권을 받으려면 그거 아시잖아요. 4가지. 지금 귀화를 하는 건가? 귀화할 때 시험 보고 네. 그다음에 애국가 4절까지 다 쓰고 그거 다 있잖아요. 모르죠, 우리는. 그다음 도덕 시험 이런 거 귀화할 일이 없는데. 그런 걸 해요. 미국도 이제 시민권 세르지를 받으려면 이렇게 선서하는 걸 막 외워야 돼요. 영어로. 예, 호주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만만치 않네요. 그거 못 외워가지고 할머니도 못 외워가지고 영주권으로 계속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그래갖고 제가 요즘에 이제 막 그런 분들도 보면서 근데 그래도 2년 동안 그 일하면서 그 언어를 바로 빠른 말을 듣고 그렇죠. 이해하고 대단하죠. 대화를 한다라는 게 예. 대단한 것 같은 거. 이 사람이니까 듣는 환경에 노출돼 있구나 언어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제 조금 들리기 시작한 느낌이 왔어요. 어저께 러브 액츄얼리를 영어 자막 없이 한글 자막도 없이 그냥 탁 대단하다. 보고 예. 끝나고 바로 자도 되는데 또 IM 쌤을 다시 또 하나 더 불 붙었네. 불 붙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 뭐가 재밌냐면은 그거예요. 이제 뭐 무슨 편들어 저는 이제 회화책 하나 그러니까 방법이 좀 여러 가지 동시에 하는데 단어는 단어대로 따로 외워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도 단어장을 사서 옛날에는 공부했잖아요. 진짜 얼마 전에 서점 가서도 단어장을 보려다가 이걸 보면 단어를 발음을 또 따로 찾아서 들어야 되는 귀찮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제 발음이 중요한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발음 이게 누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따로 또 찾아보려면 이중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플 중에서 이제 그 단어 공부하는 어플이 잘 돼 있어요. 그거는 다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제도 이제 심심할 때 풀어보는 거 초등학교 거부터 단어를 막 해요. 이제 6학년 거까지 다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려운 단어 이제 막 이제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뭐 이제 예전에 했던 거 몰랐던 거 6학년 거 되니까 좀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 생각보다. 그런 거 찾아요.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원래 하던 거 라푼젤 라푼젤 또 듣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거 있죠. 그다음에 또 베스트셀러 책 중에 그게 있어요.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3권인가 냈는데 그 있어요. 그래서 뭐 왕초보 버전이 하나가 있고 MBC 김민석 PD가 그분이 쓴 거 책에서 이 책이 이런 걸 책 외워라 하고 나온 책이 있어요. 저는 그 PD 분이 썼던 책이 뭔 얘기인지 알겠더라고. 영어 그냥 한 권 다 외우라는 얘기잖아요. 제목하고 똑같아. 결론은 그 한 권 다 읽으면 한 권 외우라는 얘기일 것 같아서 그냥 전 바로 한 권을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왕초보랑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기 있어요. 한 권 외우라 그러는데 왜 2권을 골라요? 이제 초보 한 권은 이게 그 사람 외우라고 한 건 어려워. 바로 외우기 바로 어려워. 그거부터 외웠었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 왕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왕초보를 먼저 끝내고 왕초보는 이제 다 들려요. 이제 회화로 외우는 게 아니라 소리로 다 이제 듣는 걸로 들리면 성공한 거로 보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거 넘어갔어요. 갖고 이제 지금은 그 사람이 원래 하라고 했던 거
그거 이제 한 100회까지 있는데 이제 한 야. 40회까지 지금 이제 제가 했고. 이리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게 네. 예전에 물론 뭐 영어를 잘하는 법, 살을 잘 빼는 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수만 가지의 방법이. 네. 근데 제가 그냥 예전에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것 중에 스파이를 보는데 스파이, FBI 뭐 이런 데서 스파이를 보낼 때 그 나라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가장 빠르게 했던 FBI들 요원들한테 트레이닝을 했던 게 지금 이리님한테 똑같이 한 거예요. 단어를 쫙 솔팅해서 보게 하고 자막하고 영화를 보게 한대. 그 다음에 자막을 없애고 영화를 2번 보게 하고 자막을 1번 보게 하고 영화를 보게 하고 없애고 보게 해서 네. 그걸 6번을 반복한대. 그러면 그 영화에 나오는 문화, 네. 발음 이런 것들 있잖아. 특이한 표현, 그 다음에 약간 그 개그 네. 그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소화가 돼서 그걸 60편 정도를 보게 한대요. 6개월 만에 발음하고 언어가 통달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 맞아요. 스파이들이 하는 거래. 스파이들이. 맞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실제로 훈련했다라는 것도 저도 봤거든요.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크로스 체크가 막 될 때가 있어요. 단어 외웠던 게 저쪽 회화 문장에서 나올 때, 그다음에 저기서 봤던 게 저기 영화에서 그 대사를 얘네가 써. 막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그거 누구 편 들어주냐 할 때 보니까 어제 보니까 무슨 사이드를 쓰더라고요. 엄마 내 편 안 들어줄 때 뭐 사이드 뭐 마이 사이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가 영화에서도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내 편 안 들어주 내 편도 들어줬다 할 때 뭐 마이 사이드라고 해서 넣어서 자막에는 없었지만 마이 사이드를 듣고 분위기상 저 내 편 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이게 삼각편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3가지 동시에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야나두 했었잖아요. 연예인 반에서도 활동하고 그래서 이제 말하는 연습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듣기 때문에 제가 이제 라푼젤에 빠져가지고 그 라푼젤로 끝내가지고 이쪽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 라푼젤 영화로 해서 영화를 봐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이걸로 사업까지 연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책 쓴 사람 있어요. 그 신한국이라고 있는데 그분을 제가 만나고 왔잖아요. 진짜? 이름 죽인다. 이름이 신한국. 이름만 들어보면 거의 여호와 증인 그 느낌 나요. 나 물어봤어. 왕국? 왕국이에요. 나 신한국이라고. 신왕국. 대박. 그래서 내가 혹시 이름 느낌이 약간 여호와 증인 느낌인데 총 안 들고 아니라 그러더라고. 신천지. 신천지라고 이쪽 느낌 나는데 그래서 아니라 그러고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또 이제 인터뷰도 영어 인터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이 영어 시장이라는 게 사업인 게 1조. 그분이 1조. 외국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갔더니 사무실 직원이 한 2-30명이 있는 거예요. 갖고 작년에도 그 배우를 거기는 누구를 썼냐면 류준열을 쓴 거예요. 류준열 쓰고 뭐 마케팅비 해갖고 작년에 한 20억 썼다는 거야. 홍보비만. 그 20억 넘게 벌었다는 거 아니야? 라푼젤로? 아니 그러니까 라푼젤식으로 하는 그 공부 방식을 알린 자기는 학원을 알리는 거를 20억을 쓴 거예요. 예. 모델이 류준열이란 말이에요. 갖고 마케팅비에다가 그런 거 썰쭉 놓으면 그 이상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직원도 20명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진짜 영어만 잘하면 인생이 바뀌는구나. 많이 유리하죠. 네. 예전에 제 집사람이 잠깐 네. 무역회사에 잠깐 있었대요. IMF가 터지고 졸업을 하고 있다가 은행을 들어갔다가 이렇게 공직에 이제 공무원 시험 봤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무역회사니까 외국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막 했대. 누구시죠? 용무가 무엇입니까? 용무를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되었고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딱 했는데 진짜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하더래. 영어로. 전화를 얼른 끊었대. 그러니까 막상 말 길게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딱 만나면서 딱 그거에 대해서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더라고.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뭐 영어 미팅보다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분은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홍보 시장에서 이 1월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영어 학원들. 갖고 1월에 마케팅을 그러니까 몇 배를 한대. 평상시에보다도 거의 최고 전력을 다 쏟아붓는 게 1월이래요. 홍보 시장에. 그러니까 헬스랑 영어가.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유튜브 보시면 영어 광고 엄청 나오죠.
쏟아붓는 거야. 요즘 야나두 광고 엄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조정석 씨도 이제 이전에는 그렇지. 영어는 안 했잖아. 영어를 막 써 이제. 맞아. 좀 더 적극적이야. 네.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또 야나두가 절로 또 인수가 됐더라고요. 저기 카카오 쪽으로. 그래요? 왜냐면 야나두의 그 아이템 중에서 그러니까 기사도 나온 건데 야나두가 작년에 너무 과한 마케팅을 해서 이게 그 매출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과했지. 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얘네가 지금 이제 그 키즈 사업이 있어. 키즈 사업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가 저거에 뭔가 군침을 흘리면서 이제 인수를 했다고 하더라고 야나두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사업적인 얘기도 많이 듣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 영어를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내가 하면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영어학원 사업을 해야겠다. 갖고 너는 생각한 게 있어요. 올드보이 잉글리시로 해가지고 방을 한 10개를 만들어 놓고 군만두만 주면서 60일 동안 못 나오는 100일 동안 아니 6개월 해야 된다 그랬지. 6개월 동안 군만두만 넣어주면서 영어 방송만 계속 틀어줘. 아니 틀린 말이 아니야. 네. 옛날에 필리핀이 그러니까 유학은 영국, 미국에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그러다가 필리핀 어학연수라는 게 처음 유학 시장에 돌기 시작했어요. 네. 한때 유행했었죠. 그게 뭐냐면 학원 이름이 스파르타야. 어. 필리핀에 세부 가면 어. 학원 이름이요 스파르타냐. 어. 그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4시간 동안 잠자고 되게 잘 주잖아요. 네. 필리핀 딱 붙어서 필리핀으로 딱 붙어갖고 하루 종일 그냥 그 완전 진짜 이게 난 이해가 왜냐면 한국말을 쓸 틈을 안 주면 더 빨리 느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고 깨자마자 영어로 이게 큰 것 같아. 잘 때도 영어 듣고 자는 거랑 깰 때 영어 듣고 깨는 거랑. 완전히. 그래서 나의 그 올드보이 잉글리시 투자하실 분들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아이디어 괜찮네요. 갖고 영상만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잠도 자고. 근데 그게 이제 그 부작용으로 페인이 될 수가 있어. 사회생활 적응이 안 돼. 영어는 늘었는데 사회생활이 안 돼. 나는 정말 예전에 뭐 예전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됐는데 나는 강남에서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잉글리시 채널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면 네이티브가 가르쳐요. 시간당 5만 원 딱 그래. 시간당으로 끊는 거예요. 거의 PT 같이. 근데 뭐냐면 강사들이 다 가운을 입고 있어. 의사 가운. 의사 진단해 주는 거구나. 진짜 의사 가운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폼새가 왜 이렇게 웃기냐. 그러니까 언어인데. 잉글리시 채널. 난 너를 갖다가 고쳐준다 이거야. 야. 거의 닥터 수준으로 네, 하는 거야. 그렇게. 그거라 이제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상황마다 진짜 상황마다 이렇게 방마다 상황별로 이렇게 다 해놓고 거기 들어가서는 그 언어를 그러니까 비행기처럼 해놓고 나서는 비행기 언어만 계속 하고 나와야 되고 지하철에서 계속 지하철 관련된 것만 써야 되는 거야. 거의 키자니안. 그러니까 영어 마을도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에 생겨서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돈이 많이 들어서 돈 많이 받아서 그래. 똑같이 해놨어요. 정말 이렇게 비행기 형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레스토랑 형식으로 해놓고 학교 형식으로 해놓고 상황극처럼 병원 진짜 똑같이 키자니아의 스몰판인데 정말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망했어요. 왜 망했지? 인테리어 비가 너무 많이 받았나? 아니 그냥 신문지 붙이고 했었어요. 실제로 했었어요. 실제로. 생각보다 그게 웃기는 거야. 생각보다 뭐 그거는 책에서도 얼마 그렇게 해놓고 또 얼마나 또 뭐 받아 먹었겠어요. 또 잠실에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올드보이 잉글리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 몸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드보이 잉글리시 환불할 때는 망치 들고 가야 됩니다. 망치 들고 마지막에 영어가 안 되면 가위로 자기 혀를 잘라야 되는 거. 잔인해.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잖아요. 이건 편집. 이거 편집 너무 세. 잘라. 자, 그래서 저는 이 영어에 대해서 일단 이게 공부인데 이게 뭐 결국 중요한 거지. 왜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여기서 본 건 그거예요. 예전보다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목적보다도 그 다른 이유 때문에 배우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 차원에서도 배우고 뭐 아니 여행 갔을 때라던가 그다음에 뭐 좀 있어 보이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하는데 어쨌든 그 영어 언어를 하나를 더 한다라는 거는 그 굉장히 재밌는 일이고 놀라운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영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우리 저와 함께 뭐 저의 방법도 좋고 뭐 다른 사람들의 방법도 좋고 하는데 일단 뭐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놀면 뭐하니 두 번째 야수 시간입니다. 그 공부가 주제죠. 이게 저는 이제 이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가 올해 고3이 된 친구가 된 그런 자녀를 두고 있거나 조카를 두고 있거나 후배가 있는 분들이 방송을 듣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꼭 이게 진짜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러니까 뭐 공부 뭐 본질적으로 뭐 진리가 이렇고 저렇고 정보가 어렵고 막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시험 점수를 올리는. 이런 거 유튜브 찍으면 잘 되는데 이거. 시험 점수를 올리는. 요것만 그러니까 따로 따가지고 올려요. 조회수 필요한 100만 게 뷰짜리다 아니라. 이거. 요것만 따로 찍어서 편집해서 올려. 이 부분만 딱 한 3, 4분 정도 되니까 네. 딱 이렇게 녹음해서 그 친구들한테 들려주세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미리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80% 나갑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6학년 때까지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어떻게든 귀동량으로라도 들은 게 있다고. 일단 그걸 가지고 일단 시험을 쳐요. 예습 없이 그냥. 예, 한 2월 중순이나 3월 중순쯤 되면 실력을 알아야 일단 되니까, 먼저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실력을 알아야 학교에서 되니까.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부터 뭔가 뭐 그 성적 걱정해서 뭐 기초부터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한다고 해서 성적 절대 안 올라요. 고3은 다 끝난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를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다 나가고 이제 한 명 앉아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과정을 국가부도회라는 느낌 있죠. 거기서 유아일이 막 할 때 한 명 남잖아. 들어봐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라도 성적이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 명만 오르면 돼.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시험을 쳐. 시험을 치고 나면 거기에서 틀린 문제가 나오잖아요. 내가 맞춘 문제도 있다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10점 점수를 가지고 교과서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고 시험에 교과서에서 어느 부분에 나왔는지를 찾아보는 거지. 그걸 2번만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감이 딱 옵니다.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하고 맞출 수 없는 문제. 이게 딱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과서를 박박 찢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부분만 간추려 가지고 교과서를 따로 만들어. 그걸 가지고 참고서 한번 보고 시험 치고 참고서 보고 교과서 보고 시험 치고 이거 두 번 더 반복하잖아요. 점수 100% 오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50점에서 시작하든 30점에서 시작하든 70점에서 시작하든 아는 거를 먼저 콘크리트하게 다져라. 이런 거.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시험지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분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 원칙이거든요. 모든 시험은 절대로 교과서 밖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서만 다 출제되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만 감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몰라도 때려 맞추는 능력이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을 뒤늦게라도 좀 정신 차리고 내가 여기에서 1등급이라도 올려야겠다. 내가 이 부족한 뭐 사탐이 부족하다, 뭐 외국어 영역이 부족하다고 느낀 친구들이 내가 이 영역에서 한 10점이라도 올려야겠다라고 딱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 외에는 1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다시 분석하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마지막 한 명 앉아있던 사람 지금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고2, 고3은 이거 하면 안 되고 고2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3이 되는 고2. 예. 그러니까 먼저 이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예. 그동안 내가 어떻게 시험지를 취급해왔는지. 네. 그러니까 오답 노트 만든다고 오답 노트만 열심히 준비하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는 그게 교과서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분석돼 가지고 문제화 됐는지를 파악하기 전에는 오답 노트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야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진짜 네 자신을 알라네?
그건 모르겠어. 그게 정말 중요하네. 네가 50점짜리인지 교과서가 어떻게 30점짜리인지. 문제화되는지를 딱 개념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 싸움이에요. 내가 들이는 시간만큼 점수가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왜 좀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방법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방법에서 참 그 누가 잘 알려줬으면 더 빨리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아는 형을 그 과외 선생님을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한 명 소개시켜 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미술 쪽으로 대학교를 입학하려고 8등급이었다. 8등급이래요. 8등급인데 시간이 없어서 과외를 3달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8등급인데 5등급이 된 거예요. 3달 배우고. 성공했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 다 놀라는 거. 나한테 되게 고맙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렇게까지 오를 줄은 모르는 거죠. 1등급만 올려도 대단한 건데 사실 유지만 해줘도 뭐 유지는 좀 그렇지만 한 등급만 올려줘도 감사합니다가 나올 판인데 8등급에서 5등급 올라간 거 보고 나서 야 이거 그 선생님이 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야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탁탁탁탁 뭐 외울 거 정해주고 하면 그런 거 뭘 외워야 될지만 팍팍 던져주는 걸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에 찍어주고 야 그렇게만 해도 그거 확 오르는 거 보면서 이 방법적인 게 참 되게 중요하다는 맞아. 생각. 뭐 과외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방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는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방법과 요령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한데 학교에서 정규 과정이라는 게 진리 탐구의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능력이에요. 내가 배우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방법론만 제대로 딱 자리가 잡혀도 웬만해서는 내 점수는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 친구 모두가 점수가 동시에 오르면 내 점수가 오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네. 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그 방법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딱 그 집행하면 진짜 이거는 무조건 오르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는 안 돼. 근데 딱 듣다고 생각하니까 학교 공부를 만약에 그러면 진짜로 내가 그러니까 배움의 목적이 있다면 시험이 아니라 그러면 공부만 한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수능 시험을 고3이 되면 매달 봐서 평균으로 대학을 보내면 공정하잖아요. SAT가 그렇게 봐요. 그 앞서갔지 미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SAT를 이게 자기가 맞는 돈 거야. 주고 이게 맞는 거야. 한 3번 정도 봐요. 3번 정도 봐서 거기서 제일 높은 점수 내면 돼요. 우리는 네. 학교에서 뭐 시험 따로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거는 좀 약간 교육 철학과 관련된 문제여서 네.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역시 어렸을 난 때 미국식 사고 방식 맞는 것 같아. 합리적이야. 역시 미국이 합리적이야. 그게 합리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을 어떤 경쟁 중심으로 설계하느냐 안 그러면 이제 연대 중심으로 설계하느냐. 미국도 여전히 경쟁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게 뭐냐면 제일 공정하다는 거죠. 학교 시험은 뭐냐면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시험 보지만 다른 학교는 다 달라. 근데 검정을 해야 하는 진도나 난이도나 뭘 배워야 하는 그게 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포맷은 다를 수 있어도 그거를 풀어내는 능력은 똑같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적분을 배워. B라는 학교에서도 적분을 배워. 그러면 적분에 관한 시험을 보면 되는 거니까 시험 문제는 틀릴 수 있어도 그 레벨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토익 시험도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서 내신으로 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정하게 시험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한번 봐야 된다 이거 아니야. 시험을 보는 목적이 네. 개인의 능력을 화내지 마. 판별하기 위한 건데 네. 그게 이제 경쟁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해서 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 과정에서 나 혼자 딱 잘라가지고 내가 답을 찾아내든 친구랑 같이 연구해가지고 답을 찾아내든 그게 전체적인 사회적 효용은 같이 연구해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특히 내가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내신을 왜 보냐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가하는 목적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연대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수능에서 내신에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교육을 설계할 때 하고
그러니까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설계할 때하고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 내용 자체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과목이라도.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네. 치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잘났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뭐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보여주기 그러니까 위한 방법이 돼야 문제가 되는데 해결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내신이고 그러면 수능은 나 잘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나는 공정하게 제일 깔끔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나는 사법고시도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부활이 돼야 된다. 왜 공정하잖아요. 수능도 그냥 한번 딱 보고 내신 주고 뭐 주고 다 따로따로 줄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이리님은 매달 다 똑같이 같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지? 수능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 반반? 생기 반하고 뭐 그죠. 그거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넣고 뭐 수능 반. 전기후기 이런 거. 전기후기는 말고 우리가 지금 반반 하잖아요. 7대3 뭐 반반 이제 50%까지 확대를 하겠다. 수능을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를 갖다 그래서 반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리님은 정시 네. 속된 말로 예전에 학력고사. 그게 제일 공정. 그래서 한 줄로 쭉 세워서 여기서 딱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저도 그렇게 솔직히 사실은 생각해요. 깔끔해요. 그러니까 그게 깔끔한데 깔끔해. 그게 이제 깔끔하지 않다고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깔끔한데 거기에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공정한 게 중요하다는 뜻은 그게 경쟁이기 때문에 공정함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면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주변 친구들하고 연대보다는 경쟁을 먼저 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공정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험 문제를 풀고 내가 어떤 정답을 맞출 때 나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협력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다면 사실 그거는 공정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발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상품으로 다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제도가 좋다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을 상품으로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교육 단계별로 가격이 매겨지고 그 가격에 매겨진 교육 시스템에서 배출된 사람의 품질을 평가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는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방법은 사법고시냐 아니냐 이렇게 딱 그렇지. 내가 생각한 방법은 그거다 이거예요. 커먼 센스. 커먼 센스가 뭔지 독일 말로 뭐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가 결국에는 뭐냐면 내신이라는 것도 학교마다 다 따로 보잖아요. 자기 선생님들끼리 내고 뭐 물론 자기네끼리 등급을 나눠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선생님도 다르고 뭐 해. 근데 거기서 내신이 또 나와. 그리고 이제 결국 또 수능도 보잖아요. 내신 성적 따로 요거 따로 두 개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정책은 내신 잘하는 애들도 있고 수능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수능 하나로만 다 하긴 그렇다. 이제 하다 보니 이 비리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신만 갖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무슨 점수 또 주는 걸 만들어. 뭐 활동 대외적인 활동하면 또 점수 줘. 그러면서 자꾸 뭐 비리가 끼어들고 다리를 자꾸 주다 보니 그냥 깔끔하게 다 없애고 그냥 나누자. 소위 말하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뭐 이런 거라고 하자면 운동은 그러잖아요. 자, 누가 100m를 10초 했대요. 누가 100m 9초 9 했대요. 얘한테 금메달 주는 거야. 9초 8 했대요. 뭐 이러듯이.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가장 이렇게 패다는 뭐냐면 그러면 같은 조건이야. 근데 절대평가도 마찬가지로 1위님은 가난해. 나는 부자야. 근데 1위님도 공부를 나랑 비슷하게 해. 그런데 나는 좋은 선생님을 사. 이러면 제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학원이나 근데 그걸 이런 따지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1위님의 생각에 굉장히 동의를 개인 하는데 형편을 따지다 보면 끝이 안 나는 게임이 되는 거고 동의를 나는 하는데. 그거보다 더 싫은 건 뭐냐면 이건 거예요. 이번에도 저기 하나고등학교가 나오잖아요. 조건이 안 되는데 남녀 비율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들어갈 애를 넣어주게 해주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걔가 거기 들어가서 뭐해? 근데 거기에 나오면 인맥이 좋아지잖아요. 아니 동아일보 있네? 사장 딸 정도 되면은 뭐 가는 거예요. 해야지. 그러니까 명문 학교가 아니 됐잖아요. 애지간한 강남의 학교 그냥 숙명여고 이런 데 보내서 그냥 근데 거기가 근데 그거 PD 수첩인 걸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교육집에서 해줘도 조사를 안 한다는 거 검사들이 수사를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성적표
성적표하고 시험지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 교육감에다가 줄 수 있는 거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오가거나 의심되는 거 정한 거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가 그런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수사가 안 되는 거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비리가 생겨날 그걸 구멍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이번에 잡아야 되지 검찰 않을까. 개혁으로 다 이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개혁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유은혜 장관이 국회의원 출마도 포기하고 이제 교육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거잖아요. 이제 저는 기대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대로 다시 돌아가면 네. 그러니까 3분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3분 동안 딱 4권의 책을 소개하고 끝낼게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2018년부터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조금씩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렸을 때부터 많은 친구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를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성적 때문에 뭐 누군가보다 뭐 성적을 그 등수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재밌으면 하고 아니면 싫으면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궁금해하는 분야가 생기면 꾸준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제 나름의 이제 시리즈를 정해놓은 책 목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한 권을 읽지 못한 책이 미국의 미래 7개의 키워드로 보는 미국 파멸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학, 그러니까 지리정치학이라는 지정학 관련된 책들이 대부분 굉장히 두껍습니다. 좀 얇다 싶으면은 450페이지, 야, 이 책 좀 두껍네 하면 700, 800페이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눈으로 한국이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런 측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지정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꾸준히 보다가 이제 제가 2018년, 19년 이렇게 쭉 목록을 정리해 놓은 그 마지막 책이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읽게 된 거예요. 그 지난 주말에 읽고 나서 이거 참 재밌다. 이거를 어떻게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그 이 네버엔딩 스토리에 이제 공부 주제가 걸려가지고 3분밖에 안 남은 게. 네. 2분 남았어. 빨리 딴 얘기하지 말고 볼륨만 하고 싶은 얘기만 빨리 하세요. 2분 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보다 그 분열하는 제국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영원 불멸할 것이다. 미국이 왜 최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논리적으로 설파하는 책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피터 자이한이라는 이제 그 정치 애널리스트가 미국에서 진짜 빵빵 떴거든요. 인도 사람인데 그 미국이 왜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적 기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자연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은 짱이야. 근데 거기다가 셰일가스까지 터졌네. 근데 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셰일가스가 필요한 도시 바로 옆에서 셰일가스가 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중국, 러시아, 프랑스 다 셰일가스가 나는데 너무 멀어. 필요한 곳에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미국은 필요한 곳 바로 밑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은 앞으로 최소 500년간은 짱을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 논리로 미국에서 이제 빵빵 뜬 애널리스트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책을 보고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가 그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총기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좋아하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알려주려고. 커먼 센스를 잘 그러니까 모르겠네. 분열하는 제국 11개의 미국 그 라이벌들의 각축전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로 이제 하나의 유나이티드가 아니고 이제 완전히 갈라져 있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갈라져 있는 고립된 나라다라는 이런 분석한 책이고 그리고 미국의 미래 7개의 키워드 이건 원 제목이 그러니까 미국 고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만큼 망가져 있는지 내부적으로 망가져 있는지 그걸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실은 그런 책인데 두껍지만 재밌습니다. 끝.
원래 3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3권 2권 한 거 아니에요? 아까 5권. 피터 자이한 책이 2권인데 그러니까 그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피터 자이한이라고만 쳐도 그 사람이 쓴 나오니까. 글과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사춘기입니다. 공부 제가 처음에 이제 주제를 말씀드렸던 게 공부, 그 공부 이렇게 해서 먼저 넣어드렸는데 뭐 요즘에 그 유행어에 따라서 놀면 뭐하니 공부 이렇게 해서 주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제가 왜 오퍼를 처음 해드렸냐면 이번 주말에 제 아이가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보냈어요. 그래서 8일날 이제 전지훈련을 떠나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 전지훈련 갔다 오면 구정도 있고 하니까 이번 주는 쉬어라. 그렇게 돼서 아이가 처음으로 자유를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하키를 가요. 2번 미술을 하고 3번 영어를 하고 3번 수학을 하고 2번 또 국어를 해요. 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 마라. 원하지 않으면 시키지 않겠다. 자기는 하고 싶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태극마크를 달아버렸어요. 국가대표가 됐다는 거죠. 예, 국가대표가 되니까 안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태능 소집을 하면 이제 올해가 끝나면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국가대표 끝나면데 이제 청소년 대표. 청소년 대표로 이제 선발이 되면 국제 시합을 나가요. 그러면 거기도 어디로 가냐면 빙상으로 유명한 뭐 캐나다? 부다페스트. 그다음에 삿포로. 뭐 미네소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교육이 안 되지. 예. 근데 학교에서는 무조건 일정의 수업을 듣고 무조건 점수를 맞지 않으면 운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하는 애들은 영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거의 그렇게 안 했어요. 4교시하고 이제 추진 입고 밖에 나가고 맨날 퍼 자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랬었어요. 저 뒤에 누구 자고 수업 시간에 자고 예. 있으면 제 운동 분야 예. 예 놔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 뭐 엘리트 체육이니 뭐니 뭐 밖에 나와서 일을 하네 못하네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미대를 가고 싶어 해요. 지금 딸이요? 예. 자기는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해요. 대박.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많네. 원래 미술을 계속 하다가 하키를 그냥 원래는 그 피겨 스케이팅을 취미로 시키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일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행복한 건지 안 행복한 건지 자기가 원하는 걸 시켜주는데 이러다가 한번 아파. 그러면 스케줄이 다 엉망이 돼버려요. 그렇죠. 외국 한번 갔다 와 스케줄이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정말 그러면 이 친구는 내 딸은 미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미대를 보내려니까 영수를 시켜야 되는 문제인 거지 미술을 시키는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그죠? 미술을 하는 애인데 네. 영수를 잘해야지 네. 좋은 데를 간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미술은 꽤 잘했어요. 나름 이렇게 좀 자랑할 만할 정도로 잘했는데 하키는 되게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덥석 태극마크를 단 거예요. 대한민국에 뭐 여자 선수 뭐 50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훈련지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소위 말해서 뭐 누구 말만 따라 좋은 코치 사서 조지면 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하키를 시키는 부모들의 경쟁력이 좀 괜찮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돈 걱정도 별로 안 하는 사람들 같고 그냥 이렇게 지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또 영수를 다 시켜요. 그러니까 나는 보면은 부잣집에서 자식을 대학 보내려고 권투 시켰다. 못 들어봤어. 레슬링 시켰다. 제가 그러죠. 못 들어봤어. 그잖아. 커만 운동 몇 개 있잖아요. 은근히 사람 날카롭다니까. 귀가 망가지는 이런 거 안 시켜. 보면 맨날 아이스하키는 더 웃긴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그게 뭐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어렵죠. 어렵고 이제 고생을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하는데 스포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우리나라 거예요. 고등학교가 6개 팀이 있어요. 아이스하키 팀이. 그렇게 많아요? 여자가? 아니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다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고 남자가 6개 팀. 근데 대학은 5개 팀이에요. 그러니까 4강 안에만 들면 대학을 가니까 전반기 후반기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부상만 안 당하면 가요. 일단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미술을 시키려니까 영어 수학 중에 하나를 포기를 시켜야겠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미대를 가려고 하는 애는 미술을 안 시키고 영수를 시켜버리는 이 공부의 이 다이렉션이
애매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은요.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아빠 된 입장에서 아직은 대학을 포기할 용기가 없어요. 야, 너 행복하게 살아. 고등학교만 나와. 너 대학 안 가도 좋아. 너 고졸이라도 아빠는 마음에 들어. 약간 이럴 용기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도 애지간한 대학은 들어가야지라는 그냥 아주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아직은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어쩔 수 없죠. 부모님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일단은 제 딸의 상황이에요. 두 번째, 제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조카들이 이번에 이제 호주에서 왔거든요. 와서 이제 집이 북적북적해요. 주말이면 난리가 나요. 간장게장 먹으러 가면 막 한 10명씩 가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를 막 왔다리가 막 브런치 먹으러 가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걔네들은 이제 관광이니까. 그리고 삼촌이 좀 이모부가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도 외국에서 좀 오래 살아서 우리 집에서만 있으려고 해요. 일단은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둘째 처형의 상황이 간호사였어요. 근데 하나 저기 큰애가 2학년, 둘째가 6살, 막내가 2살이었어요. 애 셋 낳고 간호사 3교대에 또 저기 형님은 뭐냐면 보험 그 사고 처리.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집에 시간을 갖고 애는 많이 낳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풍부하지도 않고 사고 처리니까 새벽 3시에도 나가야 돼. 맞잖아요. 교통사고가 무슨 뭐 데이타임만 날 수도 없는 거. 일요일날 뭐 아침 5시에도 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집안에 맨날 싸움만 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싸움이 부부끼리 미워하게 되면 왼쪽으로 누워도 싸우고요. 오른쪽에 누워도 싸워요. 일찍 들어간다고 싸우고 늦게 들어간다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보면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형 그러지 말고 내가 이민을 보내드릴게. 예전에 이게 한국에 있을 때 얘기인 거예요? 이민을 보내드릴 테니 간호도 전공했고 제가 그래도 예전에 외국에서 처형이 공부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서 가자. 그래서 그때 너무 다행이게도 간호사가 이민이 굉장히 쉬웠던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때 때마침 딱 해서 영주권을 받고 보내드렸더니 어떠냐면 이게 차일드 베네핏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복지로 가는 지름길인데 아이들한테 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인구가 없으니까 이민을 요즘에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세자녀는 엄청난 다자녀예요. 근데 이민을 갔는데 애를 셋이나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차일드 베네핏이 얼마가 나오냐면 485만 원 정도가 나와요. 와, 한 달에 국가에서 485만 원씩 통장에 넣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직업을 가지면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형님이 뭐 하냐면 맨날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가족끼리 공돌이 출신이라고 해서 핸디맨을 내. 핸디맨이 뭐냐면 순돌이 아빠 같은 사람이야. 그 라디오 고쳐주고 지붕 수리해주고 에어컨 고장나면 고쳐주고. 그거 돈 잘 벌어요. 굉장히 잘 벌어요. 호주에서. 네, 그죠? 그렇게 돼서 한 달에 처음에 가서 영어도 못하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전기 기술을 배우라고 했는데 그 학교를 다니기가 싫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가서 한 200에서 250 정도를 한국 돈으로 벌고 480만 원에 차일드 베네핏이 나오니까 6, 700이 된 거예요. 수입을 떠나서 이 셋이 영수를 안 시켜. 학원비를 안 드는구나. 학교 다니면 영어잖아. 그렇지. 수학은 우리나라에도 무조건 잘해요. 그러니까 IQ 80 이하 아니면 무조건 잘해. 맞아.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돈이 안정화가 되고 영수를 안 시키니까 애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보컬 이런 걸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애가 그러다가 얘도 미술을 좀 해. 큰 애가 미술을 해서 거기 디자인 학과를 들어가서 지금 카이스트와 있어요. 얘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지금 자, 그래서 이민 상담은 54중기 010. 나 가고 싶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차일드 만약에 베네핏이 없네. 얘네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국에 있었다면 얘네들을 보는 저의 눈, 내 딸을 보는 저의 눈, 일단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큰 누나네 자식이 좀 공부를 좀 잘해요. 소위 말하는 아유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나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인데 우리 가만 보면 우리 그 큰 매형이 약간 천재성이 좀 있거든요. 큰 애가 나름 뭐 이런 말을 다시 꺼내서 죄송한데 외고를 가서 공대를 간 거예요. 처음에 의대를 가겠다 그랬는데 떨어지고 공대를 갔어요. 그리고 공부 좀 굉장히 잘하는 친구네요. 예,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후진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대 전자공학과 갔다고 하면 공무원 코스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공대에서 뭐 스카이의 전자공학과를 가면 뭐 삼성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큰 무리 없이 산다고 해서 무슨 뭐 공대 공무원 돈을 제대로 벌려면 토공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4학년이 되니까 삼촌 같은 일을 좀 하면 안 돼? 그래 지금 바뀌었다니까. 연대 공대 아니야.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4학년 되고 하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외고 다녀서 공부 잘했다 얘가 연대를 가면 뭐하냐고. 요즘 좀 바뀌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얘가 동생한테는 계속 푸시라는 거야. 너 절대 스카이 가지 마. 안 가도 돼. 의대를 가 너. 의대를 꼭 가야 돼. 그래서 막내는 결국 의대를 갔어요. 지방대 의대를. 의대를 꼭 오셔야겠습니까? 저도 결국에 정치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얘네들의 그런 걸 보면 그 이쪽 조카들의 삶의 퀄리티 있잖아요. 그 외고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 와서 또 뭐 취업 경쟁하고 이런 거에 내가 옆에 봐도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착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저래. 또 조카는 그 입술 맨날 불어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명절 때 와서 보면 맨날 눈에 팅팅 부어 있어요. 잠자느라고. 그러니까 소원이 아니야 잠자는 게. 의대 공부하는 애들이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었을 때 내 딸이 행복한 건지, 그 다음에 제 호주에 있는 조카들이 행복한 건지, 지금 여기 공부를 소위 말해서 잘한다는데 큰 누나네 그 조카들이 행복한 건지 정말 이게 어디다 그 기준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뭐냐면 저도 이제 취미 생활이 나중에 생겼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아까 뭐 호주에서 유학하는 친구들은 학교 다니는 애들은 뭐 학교에서 음악도 배우고 뭐 미술도 배우고 그냥 자기 취미 생활 할 시간이 많으니까 그 영수가 뭐라도 하루 안 댕기는 건데 예. 저희는 다 졸업하고 나서 그렇죠. 그 영어 공부도 나중에 따로 학교 졸업하고 다시 새로 배우고 그다음에 무슨 뭐 취미생활 음악도 그때 나이 들어서 음악 하시는 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뀌었어. 이렇게 빡빡하게 공부만 하고 사회에 나오니까 누구같이 되냐면 여상규, 오병우, 예, 곽상도, 정점식, 왜 다 법조계 사람들입니까? 김도읍, 다 법조계 사람들이. 뭐 최교일 제 얘기는 빼셨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해서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그냥 쥐잡듯이 그렇게 돼서 정말 좀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주제로 제가 이렇게 그쪽에다 오퍼를 좀 드린 거고, 그다음에 주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또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 저번에 그 태극기 부대 친구놈이 있다고 그래서 멱살 잡고 싸운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 12월 정도에 그 연말에 한번 모이자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정말 소위 말하는 꾀복쟁이 친구라고 하잖아요. 홀딱 벗고 놀았던 남자의 그 파이어볼. 알 친구들. 그런데 얘가 가장 집도 잘 살고 아빠가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였어요. 피아노. 근데 제가 대단한 게 이 아빠가 대단한 게 아니라 뭐 우리 아빠가 80 넘었으면 걔네 아빠도 80 넘었겠죠.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피아노 교수예요. 그때 레슨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교수한테 받으려면? 그런데 난 이분도 대단하지만 그 시기에 막 전후 그런 세대잖아요. 40년생, 41년생 그런 사람이 피아노 클래식을 쳤다는 게 대단하고 이거를 훈련시킨 그 할아버지는 뭐예요? 그치. 그러니까 돈을 긁어 모았어요 이 집은. 그런데 난 얘는 100% 교수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하냐면 손이 새카매져서 나온 거야. 뭐 하냐 그랬더니 얘는 삼수까지 해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결국은 박사는 못하고 석사만 하고 그놈의 독일은 박사를 안 주는 그 친구가 진중권이에요. 그래서 와서 강사를 4년 동안 했대요. 학원 강사? 아니 그 대학교 강사를 소위 말해서 아빠가 넣어줬대. 그래서 그 강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동양대를 갔어야지. 그러게. 그래서 딱 보니까 마이너스 800만 원이래. 4년 동안 직업을 가졌는데.
마이너스 800만 원. 강사는 이게 페이가 좀 많이 적죠. 뭐가 직업을- 저는 잘 모르니까. 시간 강사들은 적다고. 예. 씀씀이가 컸겠지. 예, 돈을 얼마 받는지 모르니까. 아니요, 강사 페이가 작아요. 예, 자기가 4년 동안 강사해서 사람들이 강사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다 교수님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4년 남았더니 마이너스 800만 원. 돈이 한 푼도 안 모이더래요. 오히려 마이너스. 지금 뭐냐면 강원도에서 컨테이너 집 있잖아요. 예. 용접 그거 해요. 정말 그렇게 부잣집 애가 교수가 될 줄 알았던 애가 걔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또 한 애는 그 우리끼리 뭐 친구끼리 그러지. 제 별명 삐꾸야, 삐꾸. 삐꾸 맨날 처맞고 맨날 공부 정말 못하는 애요. 깐죽이의 대마왕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떨어졌어. 재수해서 상고를 간 거예요. 고등학교 인문계 시험이 떨어져서 네, 상고를. 바보 삐꾸 맨날 놀리고 저 삐꾸 XX 면서. 근데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갔냐면 어디 변변한 직장 생활도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 가갖고 밑에 뭐 서류 이런 거 하고 그 은행 가갖고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은행 가고 청소를 해줬대요. 은행에서 계속 일을 주니까 계속 저기 서비스 차원에서 아니 로원 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그 근저당 이런 거 그걸 다 근저당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주는 거래. 요즘에는 은행에서 돈을 내지만 옛날에는 다 소비자가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은행을 돌면서 그런 거 했었대요. 근데 뭐 이거는 불법적인 일이라서 좀 그런데 지금은 그 80 몇 살짜리 누구의 뭐 라이센스 받아갖고 걔가 사무장이에요. 사무장을 15년 하니까 자기가 다 해. 그렇지. 업무를 다 아니까. 다 해요 그냥. 그래서 도장만 찍어주는 거야. 지금은 청라에 200평짜리 정원 있는 집에서 살아요. 아우 죽겠어. 저기 정원 갖고 오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몰라. 삐꾸.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머리랑 또 밖에 나와서 진짜, 사회생활하는 네. 그거랑 또 다른. 제가 전설의 혀예요. 진짜 막 털면 좀 사람 간을 빼먹는 애 있잖아요. 와서 그냥 법무관 쪽하고 잘 맞네. 예, 그래서 그 일이니까 거의. 야 진짜 내가 진짜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만약에 법무사 라이센스만 있으면 자기는 날라다니는데 걔는 그 재주가 있는 거예요. 가서 영업을 따오고 뭐 이혼 소송하고 뭐 하고 그냥 뭐 그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돈 받아준 거 이렇게 작은 소송들인가 봐. 네, 작은 거. 그 변호사 가는 거 다 한대요 또. 거의 네. 거의 다 할 거예요. 뭐가 많이 알고 모르는 거 물어봐서 또 알고. 뭐가 한 가지만 틀리고 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제일 잘 살아요. 그다음에 역시 법을 공부해.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려면 법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우리 너 친구 중에 법에 가까워 있어야 돼. 법에 가까이 있어야 걔는 돼. 캡장 먹는 애요. 걔하고 무섭지가 않은 거야. 정말 누구 맞고 오면 걔 데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너 나중에 뭐 하고 싶니? 돈을 많이 벌고 싶니? 그럼 아빠 저 열심히 공부해서 사업하지 말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검사가 되라. 난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사하고 정관예우까지 가면 검찰개혁 했잖아요. 나경원 책을 금방 벌 수 있다. 권성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게 봐야 돼. 그러니까 정관예우 안 선거에 달려 된다니까요. 있어요. 일단 그렇게 돼서 이제 그놈은 캡장 먹는 애인데 그 갑자기 미대를 가겠다고 해서 고2 때 막판에 틀어가지고 미대를 갔어요. 가서 이제 지금 뭐냐면 한샘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팀장이에요. 그 디자인. 주방 가구 하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다 아파트 문화라서 대량 생산을 많이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번대요. 한샘이. 맞아요. 요즘에 한샘 거기 딱 가면 시뮬레이션을 다 넣어줘요. 가구를. 아파트 어디예요? 몇 평에 A 타입이에요, B 타입이에요, 다다다다 가구를 넣어줘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 재고 말고 할 필요도 없어요. 화장실 인테리어도 요즘에 한샘에서 손을 대더라고요. 요즘에는. 일단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이게 뭘 잘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을 살면서 다들 그러잖아요. 헷갈려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걸 들었던 게 참 고등학교 때 생각나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항상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 인간성이 좋아야지 다 임마 니들 여기서 뭐가 될지 모르고 뭐 선생님이 도덕을 강조하고 되게 그랬었거든요. 공부 잘하면 뭐 하냐고 뭔 인간이 돼야지 자식들아 그러면서 공부 못하면 그거 두드러 패잖아요. 공부 못하면 또. 그래서 이게 참 모순이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거기에 따른 항상 공부는 저한테는 결론을 내자면 물음표였어요. 물음표.
잘해야 좋은 건지 못해야 좋은 건지 어때야 좋은 건지 지금도 모르겠고 제가 제 자식한테도 모르겠고 제 조카한테도 모르겠고 저한테 공부는 물음표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주제는 놀면 뭐하니 공부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번에 그 오사춘기님이 했던 이야기하고 좀 이어지는 면이 있는데 네. 안 이어지는데 억지로 이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김일희 씨만 화면이 멈춰가지고 아, 너 표정 썸네일 저걸로 해서 표정 너무 좋아. 계속 저거 썸네일 계속 하면 저렇게 돼 있네. 저기 10만 뷰짜리입니다. 아. 카메라 오류 났어요. 저거 네. 해주세요. 썸네일 저걸로 해주세요. 사진 너무 아니, 좋아. 얼마 전에 JTBC에서 그 최불암 씨하고 그 꼬맹이하고 옛날에 아빠 내 꿈은 커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새로 소환돼서 왔는데 최불암 아저씨 표정이 저 표정이에요. 어른이 무엇이 정여진 씨. 되나요? 3,300곡을 불렀대요. 어른이 될 민키 거야. 달려라 하니 다 그 사람이 부른 포카리 거예요. 스웨트. 아무튼 음. 제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 제가 오늘 뉴스 본 것 중에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공부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요즘 이제 신입생들 발표하고 이럴 때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입학하기 전에 요즘은 다들 SNS를 하니까 뭐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은 카페 같은 거를 만들어서 미리 신입생들이 이전에 막 연락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 번개하고 막 이제 아, 이렇게 그 하는 학과 동기들끼리? 그렇게 재밌겠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본 거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톡에서 어떤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건데 제목이 이런 거예요. 고려대 입학한 탈북민이 받은 카톡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네. 이거 딱 제목만 보고 요즘은 탈북민도 학교에서 전형이 있구나 이걸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요즘 세터민이라고 말 바꿔서 많이 하던데. 네, 그 전형 자체도 세터민 전형이라고 불러요. 네, 이제 그 이전에 오픈 카톡에서 자기가 이제 탈북민 전형이라고 밝힌 탈북자 세터민이 본인이 이제 탈북자라는 말을 썼으니까 여기서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미 밝히고 이야기를 막 했는데 그 중에서 단체 카톡에 있던 한 명이 이 사람한테 1대1 채팅을 건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의 실명은 밝히지 않고 단결 영교라고 한 거 보니까 앞에 단결은 단과대의 구호고 영교는 영어 교육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과라까지는 밝혀졌어. 얘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요라고 말을 걸면서 그쪽 탈북자니 세터민이니 어쩌고 하는 전형으로 내신도 수능도 국숭세단 잡대들도 못 갈 수준으로 고려돼 왔으면 입 좀 닫고 사시면 안 될까요? 막말로 그쪽 입 열 때마다 채팅창 쌓여지는 거 모르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여기서 국숭세단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대, 송실대, 세종대, 단국대 이런 요즘 국숭세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했다. 국숭세단. 이렇게 이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세터민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 그게 무슨 소리죠? 물론 제가 비교적 낮은 점수로 입학한 것도 맞고 늘 감사해야 할 일도 맞는데 대뜸 갑자기 1대1 챗 걸어서 이러시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예의 있게 얘기하셨네. 그랬더니 이쪽에서 단결 영교가 이야기를 합니다. 꼴랑 북에서 넘어온 걸 돈 받고 집 받고 대학도 자수로 들어와서 탈북설이나 풀어대는 개돼지가 너무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분도 그럼 차라리 그럼 북으로 가서 다시 탈북해갖고 와서 전형 받으라고 그러세요. 천재인데?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부러우면 목숨 걸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내려오신 분한테 저렇게 하는 게 왜냐면 제가 세터민 강의를 몇 번 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세터민들이 정착하려면 가게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라든가 이제 그런 백종원 씨 영상도 많이 보여주고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 그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하다가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제 아이 얘기를 하다가 아이한테도 이렇게 막 하잖아요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표정이 싸해지시는 분이 있는 거야. 애는 놔두고 혼자 오신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가족 얘기를 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분들은 아픔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딱 그 얼굴을 보고 읽은 거란 말이에요. 한번 말하자마자 싹 그 뭔가 스품이 싹 잘 웃다가 한순간에 싹 바뀌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애 얘기, 가족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누구랑 넘어왔는지 모르고 혼자 넘어온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내밀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대학교 편하게 들어와 좋겠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린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바로 나와요. 아. 이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 신입생이 미쳤나? 이봐요. 북에서 넘어오다가 다친 사람부터 다시 끌려가서 생사도 모르는 일행도 있는데 말을 너무 가벼이 하는 것 같고 저한테 화풀이하는 것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단결 영교가 한 말로 마무리가 되는데 됐고 북에서 님 아비가 죽든 어미가 못 넘어오든 제 알 바 아니니 고파스 톡 총대 메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파스라는 거는 그 고대 내부 게시판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사람들 아무도 네가 고려대인 거 인정 안 하고 내신 3다리로 기어들어온 벌레 취급할걸요. 알아들으시고 눈치 좀 키우세요. 학과에서 탈북민이라는 거 꼭 밝히시고 빠이 이렇게 이제 이걸 딱 캡처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사실 하루 종일 진짜 커뮤니티가 난리가 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죠. 이런 반응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서 좋은 점수로 들어가면 뭐하냐. 네 인성이 이따윈데. 그리고 이런 애가 영어 교육과를 나와서 사실 이건 교사가 되는 선생님. 거잖아요. 이런 애가 학교를 가서 그렇죠.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런 선생님이 학교 가서 애들 차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라고. 그럼 얘를 따라 들어가서 인성을 하는 거 보면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얘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가 집에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렇게 자란 아이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한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허벅지가 터져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맞은 적이 있어요. 아 예전에 그 피가 났다는 게 그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한 건 더 있는데. 많이 아, 맞았어. 그 고등학교 공부는 때 잘했는데 많이 맞았어.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한테 요구한 게 그거였어요.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대표로 네가 다 맞아. 그래서 제가 반 대표로 57대, 58대로 혼자서 다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 예,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화풀이 한 그래서 거죠, 선생님. 맞다가 피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러지 그랬어요. 선생님들도 잘못했잖아요. 선생님 대표로 선생님 맞으세요. 선생님 몇 명 있어? 30명 때려. 그 학생 이야기 듣다가 갑자기 그 선생님 생각이 딱 나네요. 그런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 영어 교육과 학과 전체에서 지금 난리가 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새 터민을 전형을 만든 것은 그렇게 치면은 사실 을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만든 거는 학교에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새 터민 전형을 만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치면 농어촌 전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근데 내 말이. 농어촌 전형은 뭐냐면 부잣집 자녀들이 그걸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농어촌 전형을 일부러 이사 가가지고. 근데 그러면 모든 거 그런 걸 다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시험만 가지고 오는 걸로 해야지. 그럼 특별 전형이고 뭐 운동으로 전형도 다 없애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은 얘가 지금 이 탈북민을 공격을 하는 것은 탈북민이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아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 다른 재외국민 정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외국인 애들 오는 거 그렇지. 이런 거 갖고 아무 그런 얘기 안 애들은 하잖아. 대부분 영어권 국가에서 네. 오기 때문에 그건 사대주의 같은 거에 쩔어가지고 걔네들한테 욕을 못해. 말 안 해요. 맞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이나 아니면 사회적 배려자 전형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동남아 친구들 좀 많이 무시하고 어. 뭐 북한 분들 되게 무시해요. 이런 근데 거. 얘기했던 것처럼 농어촌이나 사배자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이재용 아들이 사배자로 해가지고 배려자로 돼가지고. 네 들어갔던 그런 케이스를 이런 거를 욕을 해야지 어떻게 새터민이 세터민이 전형으로 들어온 걸 갖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세터민이 아닌 사람이 세터민 전형으로 와야지 화를 내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딱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아니 끊어주세요. 마찬님께서 이거는 정말 그냥 저희 매우 개인적인 걱정이에요. 생각이 아니라. 보세요. 저는 강남에서 학교를 다녀서 대치동에 학원을 가서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명문대라는 연대 고대를 들어갔어요. 마차님은 시골에 농사를 짓는 아빠 밑에서 영농 후계자 뭐 이런 걸로 해서 고대 영문과를 들어왔어요. 만나잖아 거기서. 맞아요. 만났어요. 이 현실이야. 이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현실적이에요. 버티지 못한대요. 지금? 그렇다 이거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버티지 못하는 건 맞아요. 힘들어 학교 생활은. 이미 이제 그 학교 수업 듣는 것부터 이런 거는 예, 어렵고 그러니까 만만치 나는 않죠. 막 어렸을 때부터 원어민하고 막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던
이런 애고 마차님은 농사짓는 아버지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아 맞아. 그 얘기는 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같이 새터민들이 네. 새터민 교육하는 그 학교 있잖아요. 네. 그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한국 대학에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지만 들어가서 못 뱉어서 졸업을 거의 못 한다는 거야. 거의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전공을 이걸 할 때 항상 우리가 하는 교수님은 출입국 관료 이미그레이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터민 교육센터 이런 데서 와서 이제 해요. 그런데 그냥 100% 못한다고 보면 된대요. 100% 못한다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여 보내주는 거예요. 옛날에 혹시 그거 생각나세요? 배 타고 넘어온 가족이 넘어온 어떤 여자애가 김만철 씨 김만철 씨 가족. 김만철 씨 예. 가족. 그 아들이 홍대 미대를 갔어요. 오. 근데 그 뉴스에 나왔어요. 걔가 졸업을 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겠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를 그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도 잘못이 없고 욕한 놈은 잘못이지 정말. 이거 저는 갑자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학교 시스템이 날 못 견디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개인 그렇죠. 감정으로 못 견디게 나 하는 갑자기 거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누구지? 강모. 걔 강용석 변호사. 강모 변호사 갑자기 생각나네요. 근데 그분 좀 많이 걸어요. 네. 조심해야 돼. 많이 걸어. 네, 그냥 생각나. 갑자기 생각나. 그냥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확 커먼 센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까지 나는. 그런데 이 새터민이 각 대학에 이렇게 전형이 얼마 없기도 하지만 전형을 한번 시험을 볼 때마다 내는 비용이 15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새터민이면 사실 15만 원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학교를 못 쓸 것 같아. 그러면 많이 써도 2군데 정도 쓸 텐데 그중에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외 국민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에 2% 안에서 뽑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제외 국민 말고 전 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자.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예 거기서 쭉 살았던 사람이 한국으로 대학을 오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새터민하고 같이 모집 인원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정원 외로 뽑는 거예요? 네, 정원 외로 뽑는데 모집 인원에 제한이 없고 대신에 이 사람들의 수학 능력을 고려해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대학 와서 버틸만 하다 하면은 뽑아주는 건데 그 능력이 되면.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제 학교에서 정한 자격 심사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름이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딱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에다가 그걸 적는 거예요. 저도 유학 상담하면서 이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아무나 막 새터민인데 뭐 좀 잘한다 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이 애들이 들어와서 컴퓨터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들어와서 영어는 어느 정도 하는지, 수학은 어느 정도를 풀 수 있는지까지 다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다녔던 학교에 대한 인정 증명서도 그것도 인정을 해주는구나. 네, 인정을 해준다고. 거기서도 영어를 좀 배웠으니까 영어 교육학으로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인원에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걸 막 뽑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1-2명 정도 뽑히는데 본인은 자기가 이런 학교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었겠지. 그러니까 나도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외국계 학교를 간다 그러면 백인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아시아에서 오네. 막 나한테 똑같은 대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차별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도 걔네가 날 차별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차별하는 이거는 자기가 시스템에 지쳐서 자기가 나 힘들다 이게 내 스스로 간두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먼저 줄 쑤시는 거야. 학교도 못 다니게 먼저 심적으로 상처를 다 일으켜 놓는 거예요. 단일 정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만두게.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에 못 적응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애들 때문에 못 견뎌서 그만두게 먼저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개인적 문제가 좀 많다고 보는 거죠. 왜 멀뚱히 눈만 멀뚱만 뜨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몰아서 그런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단결 연교 그 친구도 정말 진짜 문제가 있는 친구지만 정말 이건 어른들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가 잘나서 된 거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특별히 더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녀서 된 게 아니라 맞아.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었어. 다른 친구하고 나하고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 못하는 친구도 내 친구고 공부 잘하는 친구도 내 친구가 될 수 있었거든요. 맞다. 근데 지금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라는 이 말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우리 부모님이 부자여서 내가 공부를 잘하든 안 그럼 내가 그냥 잘나서 잘하든 결과적으로 이건 내 능력이 돼버린 거야. 아니지.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려면 부모가 잘 살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서 그 정도 자리까지 갔으면 이거는 내 덕분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명한 내게 되는 거예요. 내 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아냥대고 얕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고대나 서울대 가는 친구들이 그냥 그 다른 친구들만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특별하게 과외 안 받고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해서 그냥 공정하게 시험 쳐서 갔다면 그거는 운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놓고 티를 내면은 내가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쟤는 좀 지금은 편하게 왔네. 너무 하고 개인화돼가지고 모든 게 지 잘라서 된 거야. 이제 말을 하더라고 애들이 그걸 대놓고. 그것도 옛날에는 속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발전하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야, 쟤는 편하게 왔어. 이거 막 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당사자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야. 아니,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진짜 그건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건 지가 잘나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만든 거고 사회적 불평등이 그 아이한테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기회를 가진 사람은 이게 당연히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쟁의 논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새날에 와서요. 새날에 오기 전과 와서의 이제 많이 생각이 바뀌긴 했어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좌냐 우냐의 문제, 진보냐 보수에 대한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진보는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이론적인데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보수는 너무 더러워. 그리고 너무 말도 안 돼. 뭐 여성교 이런 아저씨들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슬픈 건 사실인데 저는 너무 저는 슬프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왜 이걸 묶어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현실적으로. 왜?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뭐 부동산 정책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강남 한복판에다가 이 20억, 17억 막 이래요. 걷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상은 좋아요. 그 안에다가 서민 아파트인가? 정말 임대 아파트 페이스를 저렇게 못 다니게 만들어요. 정말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시스템이 의도는 좋으나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속으로는 약간 들을 때가 그러니까 이런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정책이 약한 거야. 노무현 대통령 거기다가 강남에다가 납골당을 져서놨어야 돼. 차라리 그거 현실성 있잖아요. 집값 떨어지는데 그건 정확한 차라리, 거지. 예, 반대가 예. 심해서 그렇지. 아니 애들이 이런 애들이 커서 택배 아저씨 엘리베이터 못 타게 하고 맞아요. 맞아. 이거야. 맞아. 차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데 이런 애들이 그러면 서울대 애들한테는 무릎 꿇을 건가? 깨갱하죠. 저런 스타일들이 너무 웃겨. 깨갱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 맞다.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애들. 그러니까 맞다.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는 계급 사회에 완전히 그거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공부를 잘해 순종해요. 부자야 순종해. 근데 나보다 가난해 어려워 나라가 달라 못 사는 나라에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무서워요. 그 학생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 나도 모르게 그 애가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나쁜 말을 했던 그 아이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웠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어땠는지 그게 그러니까 걔가 돌연변이여가지고 다른 아이들 다 착한데 걔만 돌연변이 표는 툭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 아니 얘 부모가 잘못 키운 건 맞는데 최근에 그 조민 사태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 때문에 고대의 반응이라던가 그럼 그 고파스라는 게시판은 학교 내의 게시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얘네가 웃긴 게 뭐냐면 단과대별이나 입학 전형별로 게시판을 못 쓰게 하는 게시판이 있는 거야. 많아요. 그 안에서도 지들끼리 차별하고 있는 거야. 연대 원주,
연대 서울하고 전공별로 하고 입학 전형별로 다 그러니까.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별 좋아하니까는 이제 부동산 정책도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많이 내면서 차별 정책을 해주잖아요. 좋아해야지. 차별 좋아하는데 왜 이걸 싫어하냐고. 맞아요. 호주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내려는데 대우해준다는데 못 가세요. 나이가 너무 차서 안 예, 돼요. 맞아요.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사가 없어서 못 가세요. 박사. 자 이제 사실 뭐 공부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인 뭐 공부하는 얘기부터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공부하고 가는 대학교 그 분위기 얘기도 좀 하고 뭐 유학 얘기 그다음에 학교 교육 얘기 사실 글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리 약수님 얘기는 교육 정책에 대한 얘기로 많이 갔는데 항상 심오하고 어렵습니다. 네, 갔는데 어쨌든 이 공부라는 게 영원한 숙제죠, 그죠? 뭐 학교 졸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서 오늘 주제를 한번 이걸로 다뤄봤고요. 자, 2020년이 됐는데 또 한 해 아무것도 안 하면 하던 일만 하면 훅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도 뭐 운동도 좋고 뭐 작심 3일이면 어떻습니까? 3일이라도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도 한번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 네버엔딩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새가 날아든다 여러분들 많이 힘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좀 있으면 이제 또 총선이 다가오는데 우리 또 새날에 또 영향력이 좀 미치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그냥 관심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아는 사람 핸드폰 뺏어가지고 그냥 눌러줘요. 뭐 뭔지도 모르고 잠깐만 줘봐 해놓고 그냥 강제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뭐냐 구독이 어렵지 않고 티가 안 나요. 누른다고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아주 교육적이었어. 오늘 아주 내용이 교육적이었어.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